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띠는 이유, 그것도 화학식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중화 반응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보면 산성을 띠게 하려면 산에 수소이온, 화학식으로 H+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염기의 성질을 띠게 하는 수산화이온이 반응합니다. 반응하면 이것처럼 물이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그 중화 반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방금 했지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 중화 반응입니다. 이때 중화 반응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 뒷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중화 반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다시피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이루어지면, 즉, 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열이 발생합니다. 그때 나오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화학식과 온도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염산을 물에 녹였더니 H+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산성이죠, 산성. 여기 보면 Cl-가 있네요. Cl-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상대편에는 NaOH를 물에 집어넣는데 이것처럼 OH-하는 입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Na+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건 섞었다는 얘기예요. 섞어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H+라고 하는 놈은 없죠. H+ 없습니다. H+ 없죠. H+ 없습니다. 자, 여기 이것이 OH-인데 OH-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H가 두 개 있고 O가 하나 있는 H2가 되겠네요. H2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요게 노란 것이 Na+죠. Na+ 두 마리 있습니다. Cl- 두 마리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 전과 후를 봅시다. 화살표 전에 보면 H+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Cl- 두 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Na+ 두 개 있었는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OH-라고 하는 이 입자는 없어요. 다만 이거 비슷한 H2가 생겼죠. 그래서 산과 염기를 섞으면 뭔가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어떤 것이 그렇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H+, 여기에 있는 OH-죠. 자, 그래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H2가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둘이 섞으니까 이런 반응이 이루어졌죠. 이러한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중화 반응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그런 반응을 통틀어 중화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화학식 좀 어렵지만 이 화학식에 나와 있어요. HCl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NaOH 이렇게 나눠져요. 그때 섞으면 H+ OH-는 이렇게 반응을 해서 다른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지만 Na+, Cl-는 섞어도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죠. 자, 여기에서 좀 어려운 용어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걸로 변했다는 얘기야. 변했어.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걸로 변한 이온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걸로 변했습니다. 그대로 자기 덩어리, 자기 몸 형태는 없어지고 다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H 플러스가 있죠. 또 하나 있죠? OH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반응에 실제로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되고, 자, 섞어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입자가 있죠. 여기에서 얘들은 개수가 일정하죠. 다른 걸로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주면 이것처럼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은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뭐가 됐죠? 여기서는 수소이온과 수산의 이온이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두 놈이 만나서 물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걸 나머지를 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염은 이것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통틀어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산과 염기를 섞은 물과 염을 만드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중화 반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현재 이 용액 속에는 여러 가지 이온이 있죠. H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Na 플러스가 있고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변하는 이온 즉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다른 걸로 변했죠. 나머지는 변하지 않았죠. 변한 이온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만나서 H2가 되는 이 변화되는 이온을 화학식으로 썼더니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화 반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식을 쓰시오 하면은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만나서 H2가 된다라고만 써주면 중화 반응식이 됩니다. 자,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만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화 반응식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여기 OH-가 있어요. OH-가 염기성이죠. 여기 H 플러스 140개 있습니다. 100개 있습니다. 자, 두 개 섞어보세요. 아까 중요한 거는 H 플러스 OH-가 1대 1로 반응한다 그랬죠. H 플러스 한 마리와 OH 마이너스 반드시 한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0개, 140개 있는데 이 100개, 140개가 모두 반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OH 마이너스와 H 플러스 반드시 1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적은 숫자인 100개에 맞춰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OH 마이너스 100개, H 플러스 100개만 반응하고 이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40개는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용액에 이렇게 섞었어요. 섞었는데 OH-가 100개 있습니다. 여기는 H 플러스가 140개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독으로 있을 때는 얘는 염기성, 얘는 산성이 되죠. 섞어요. 섞으면 여기서 OH- H 플러스는 반응하니까 반응해서 H2를 만들죠. 자, H2가 몇 개 나올까요? 맞습니다. 100개가 나오고, 나머지 이온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머지 H 플러스가 40개가 나와요.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만나면 이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자세히 얘기하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H2O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결론은 H 플러스가 있습니다. 물속에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은 H 플러스 한 마리라도 있으면 산성이죠. 그러니까 이 용액은 산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 보다시피 얘는 섞어서 이렇게 됐지만 섞기 전에 보면 OH 마이너스 H 플러스 이렇게 있었어요. 섞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기존에 있던 140개에서 40개로 줄어든 것 뿐입니다. 자, 나중에 보니까 결론이 여기 H2가 있네요. 100개나 있네요. 자, 다시 한번 하지만 H 플러스 OH-가 만나서 H2를 만드는 것이 중화 반응인데, 중화 반응을 한 이후에 그 전체 용액은 이것처럼 중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같은 비율만큼 만드는 이런 과정이 중화 반응이지, 섞어서 그 섞은 용액이 중성인 물질을 만드는 것이 중화 반응은 아닙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여기가 나머지가 4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용액이 산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OH-100개, OH 플러스 100개입니다. 섞으니까 모두 사라졌네요. H2만 100개가 있고 나머지가 없어요. 둘 중에 나머지가 없죠. 그러니까 중성입니다. 자, 염기성 여기를 보면 OH-100개, H 플러스 60개인데 섞으니까 100개, 60개 다 똑같지 않죠. 개수가 항상 1대1이니까. 그러니까 60개만 반응해서 물 60개만 만들고 나머지 40개는 남습니다. 얘는 염기성이 됩니다. 자, 얘들 모두 다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중화 반응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이 중화 반응이고, 중화 반응이 된 후에, 즉 중화 반응이 돼서 된 이 혼합 용액은 이것처럼 산성이 될 수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고 염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성, 염기성, 중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남아있는 이온의 수, 즉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혼합했을 때 자, 물이 생기고 H 플러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중화 반응한 이 혼합 용액은 산성이 되겠습니다. 혼합한 후에 H2가 생기고 OH 마이너스가 한 마리라도 남아 있으면 이 용액은 염기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중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수소나 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다 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혼합 용액수 H 플러스가 더 많으면 얘는 산성이고 OH수가 더 많으면 염기성 용액이 되고 같으면 중성이 됩니다. pH를 나타내면 앞에서 했지만 pH가 산성은 7보다 작다고 그랬죠. 염기성은 7보다 크고 중성은 7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자, 개념 문제를 보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로 비율로 반응해서 물 H2O를 생성합니다. 이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수소이온이 즉 H 플러스가 수산화이온 OH마다 많으면 산성, 수소이온과 수소이온이 같으면 중성, 수소이온이 수산이온보다 적으면 염기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그 혼합한 용액 속에 무엇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용액의 액성이 정해집니다. 자, 여기 중화 반응에 또 다른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염성과 수아tom을 이렇게 보다시피 부피를 달리했어요. 부피를 달리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용기 속에 들어있는 HCl과 NaOH 개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섞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처럼 서로 개수가 다르면 개수 똑같은 것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남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여튼 얘들은 여기 보다시피 물이 이렇게 생성이 되네요. 물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때 온도 변화를 보니까 쭉 증가하다가 어느 꼭대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감소하게 됐어요. 근데 물의 개수를 봅시다. 여기는 1개죠. 여기는 2개입니다. 여기는 3개가 되고 여기는 2개가 되고 여기는 또 다시 1개가 됐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개수가 많을수록 온도가 높았다고 하는 얘기는 용기 속에 용기 속에 온도계를 꽂아놨습니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 열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 중화 반응을 하면 열도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지점이니까 다 똑같네요. 그죠? 염산과 수산화tom 개수가 요 지점이 뭐냐면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고 여기가 이거를 중화점이라고 그래요. 중화점. 중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 잘 이루어진 것이
최대로 이루어진 것이 중하점입니다. 중하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 자, 중화 반응을 다시 표현하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H 플러스 OH가 만나서 물 H2O가 됩니다. H2O가 되면서 또 다른 물질도 있지만 여기서 또 열도 함께 나옵니다. 이 열을 앞에서 했지만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이 많이 나올수록 열도 많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중화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중화 반응이 많이 될수록 열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하면 H 플러스 OH-가 많이 반응할수록 물도 많이 생성이 되고 물이 많이 생성될수록 열도 많이 나옵니다. 이때 중화 반응이 되었을 때 전체 이 용액의 부피가 똑같죠. 12 다 더하면 12가 되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비례 그래프가 납니다. 물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온도도 높아지고 그러다가 최대로 만들어지면 꼭대기에 오고 그 다음에는 다시 물의 개수가 줄어들면 온도도 감소하는 이러한 경향의 그래프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지만 수소이온과 수소라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과정을 중화반응이라고 하는데 중화반응일 때 반드시 무엇이라고 하냐면 열도 나온다. 그래서 중화반응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해갑니까? 중화반응에 대해서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중화반응이 이루어지면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중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자, 어렵긴 하지만 이 그래프를 하겠습니다. HCl과 NaOH를 섞었어요. 섞은 후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혼합한 용액입니다. 자, 혼합한 용액에 있는 각각의 입자수를 볼까요? Na 플러스 여기 있네요. 한 개가 있습니다. Cl 마이너스 5개가 있습니다. H 플러스 4개가 있습니다. OH 마이너스 없네요. 자, 0이라고 합시다. 0. 자, H2O는 몇 개가 생겼습니까? 한 개가 생겼네요. 한 개. 자, 그럼 이 용액의 액성은 무엇일까요? 쭉 H 플러스가 4개씩이나 있네요. 산성입니다. 페놀프탈렌 집어넣어주면, 자, 무색을 띨 테고, BTB를 집어넣어주면, 자, 노란색을 띨 거예요. 자, 나를 봅시다. 나는, 여기 있는 그대로 세면 돼요. 나는 Na 플러스가 하나, 2개가 있네요. Cl 마이너스 4개가 있습니다. H 플러스 2개가 있고, OH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0이에요. H 플러스 2개입니다. 자, 중화반응을 했죠. 물이 만들어졌으니까. X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H 플러스가 2개씩이나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산성이 되겠어요. 산성. 마찬가지로 페놀프탈렌은 무색이고 BTB는 노란색이 됩니다. 다를 보겠습니다. 다. H2O 3개씩이나 생겼어요. Na 플러스 3개가 있습니다. Cl 마이너스 3개가 있습니다. Na 플러스 3개, Cl 마이너스 3개 있는데 H 플러스는 없습니다. 여기 대응하는 OH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대신에 물이 3개씩이나 생겼어요. 자, 얘는 살아있는 H 플러스, 살아있는 OH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중성이죠. 자, 페놀프탈린 중성에서 무색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다음 BTB는 초록색이 됩니다. 라를 보겠습니다. 라. 자, Na 플러스가 4개가 됩니다. Cl 마이너스 2개가 되겠네요. H 플러스 0이죠. OH 마이너스 2개가 되겠네요. H2 몇 개 생겼어요? 2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용액의 액성은 OH 마이너스가 2개 살아있으니까 염기성이 됩니다. 페놀프탈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이죠. 붉은색.
붉은색입니다. BTB는 푸른색이죠. 자, 말을 보겠습니다. 마는 Na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이나 있네요. 자, Cl 마이너스 한 개가 있습니다. OH 마이너스 4개가 있고, H 플러스는 0이죠. 물은 몇 개 생겼나요? 하나 생겼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염기성을 띠죠. 페놉탈 마찬가지로 붉은색, 마찬가지로 푸른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화 반응이 했을 때 그림을 통해서 그 혼합 용액 속에 각각 입자수를 알아보았어요. 그랬을 때 H 플러스가 살아있으면 산성을 띠고 OH- 살아있으면 염기성을 띠고 없으면 중성이라는 것을 그림과 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지만 pH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pH는 다시 한번 하지만 25도씨에서 1부터 14까지 있고 7이 기준이라고 했죠. 여기 갈수록 산성, 여기 갈수록 염기성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산성에 보면 가와 나누고 산성입니다. 산성인데 H 플러스가 4개, 2개니까 여기는 더 산성이고 덜 산성이죠. 2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더 산성인 거는 숫자가 작아지고 덜 산성인 숫자가 커집니다. 염기성은 반대로 더 염기성이면 숫자가 큰 쪽으로 가고 덜 염기성이면 숫자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pH를 보면 pH는 여기는 일단 pH는 여기 산성이니까 7보다 작죠. 얘는 pH는 7이죠. pH는 7보다 큽니다. 자, 이것을 결론을 내리면 pH가 OH-가 많아질수록 즉 H 플러스가 줄어들수록 pH는 자꾸 그 값은 커지는 거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pH는 쭉 갈수록 커집니다. pH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수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로그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수학적인 난 결론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pH는 1부터 14까지 있는데 7을 기준으로 해서 1로 갈수록 산성이고 더 산성이고 7을 기준해서 14로 갈수록 더 역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니까 용액 온도는 높아진다. 같은 양의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면 용액 온도가 가장 높죠. 산의 양이온 누구죠? H 플러스. 염기의 음이온 OH-가 만나서 잘못했습니다. 중화 반응은 산의 H 플러스와 또 여기 X-가 있고 염기의 OH-와 또 Y 플러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산의 이때는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물이 아닌 새로운 물질 염을 만든다. 중화 반응이 진행되면 지시하게 색변화가 일어납니다. 색변화. 염산용액에 수나트륨을 집어넣어주면 즉 산성의 염기성을 자꾸 집어넣으면 pH는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죠. 여기 나와 있죠. 자, 마지막 간단히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예를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중화 반응, 즉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생선은 여러분들 비린내 나잖아요. 비린내는 이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린내를 줄이기 위해서 레몬 지금 신맛이니까 산성이잖아요. 산성을 넣어서 중화시킵니다. 김치찌개 시잖아요. 산성이에요. 근데 소다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넣어서 중화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중화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세균에 의해 세균은 아까 지난번에 세균에 의해서 분해된 물질은 산성이라고 했어요. 세균에 의해 음식물이 분해돼 생긴 산을 치약 속 염기가 중화한다. 결국 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치약은 성분은 염기성 물질이라는 얘기죠. 자, 우유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 속이 쓰릴 때 제산제는 산성을 제거, 예를 들면 산성을 줄여주는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산성을 줄여주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염기성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화 제산제는 즉 우리에게 소화제나 이런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약한 염기성 물질이 되겠죠. 땅속에 마그네슘 이온이나 칼륨 이온 등 산성비로 쉽게 내려가 지속적으로 식물에 흡수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땅에는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려주면 중화됩니다.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띱니다. 산성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할 경우 산성비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산화황을 염기로 중화하여 제거합니다. 산성 종이는 시간이 흐르면 쉽게 부서지지만 염기로 중화시켜 만든 중성 종이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산과 염기가 만나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개념 문제 볼게요. 중화 반응이 사례가 아닌 것. 산성비가 내리면 석회가루. 비린내는 레몬즙. 위산가다로 속이 쓰리면 제산제. 음식이 불리면 산은 치약으로.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근데 3번은 이거는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은 중화 반응이 아닙니다. 산화와 환원이 돼서 뭐 중화되었다 이런 말을 쓰면 틀린 말입니다. 산화 환원은 중화 반응과 또 다른 화학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은 중화 반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몇 대 몇? 1대1로 만나서 H2O를 같은 비율로 만드는 것을 중화 반응이고 이때 열이 나온다. 중화 반응이 되었을 때 그 혼합 용액에 어떤 이온이냐에 따라서 액성은 달라지게 되는데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면 산성, OH- 남아있으면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중성을 띠게 되고 만약에 그것을 pH로 확인하고 싶다면 pH는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갈수록 pH 그 숫자는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